안녕하세요. 비트펭귄입니다. 오늘은 코인 초심자 토끼님의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보며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구조만 알면 의외로 단순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암호화폐 시장의 사이클과 그 배경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펭귄님, 암호화폐 시장은 왜 4년 주기라고 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암호화폐 시장이 4년 주기로 움직인다는 말은 비트코인의 반감기에서 비롯된 개념이에요. 비트코인은 4년에 한 번씩 블록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 말은 새로 발행되는 비트코인의 양이 4년마다 반으로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공급이 줄면 희소성이 커지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져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반감기가 발생하고 나서 1년에서 1년 반 안에 큰 상승장이 찾아왔어요. 예를 들어서 2012년에 반감기가 왔고 2013년에는 다시 강세장이 왔고요. 2016년에 반감기가 온 이후에 2017년에 바로 강세장이 다시 왔어요. 그리고 2020년에 반감기가 오고 나서 2021년에 강세장이 왔죠. 이렇게 패턴이 반복되었고 이 때문에 사람들은 4년 주기를 중요한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 주기가 무조건 반복된다고 단정 짓는 건 좀 위험해요. 거시경제와 유동성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이 오르면 왜 다른 코인들도 같이 오르나요? 간단히 말하면 자금의 흐름 때문이에요. 비트코인이 먼저 오르면 투자자들은 수익을 실현하고 또 더 높은 수익을 위해서 알트코인으로 이동합니다. 또한 비트코인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구조도 있어요. 이런 방식은 기존 금융 시스템과 비슷합니다. 은행이 국채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고 주식에 투자하듯이 암호화폐 투자자들도 비슷한 구조를 씁니다. 비트코인이 일종의 기축통화처럼 작동하면서 시장 전체를 이끄는 셈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알트코인도 늦게나마 따라 올라가는 흐름이 자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알트코인은 언제 사야 효과적인가요? 역사적으로 보면 강세장 후반부에 알트코인이 가장 크게 오릅니다. 비트코인이 먼저 급등하면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알트코인으로 눈을 돌리거든요. 게다가 알트코인은 가격만으로 판단되지 않아요. 스토리도 매우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XRP는 국제 송금을 바꾸겠다는 스토리, ADA는 학문적 접근을 강조하는 스토리, 솔라나는 빠른 속도와 확장성을 내세우는 스토리. 이런 스토리가 투자자들에게 미래 가능성을 보여주고 가격 상승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다고 아무 알트나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스토리와 기술, 커뮤니티까지 함께 봐야 하는 거죠. 근데 암호화폐는 왜 이렇게 자주 폭락하나요? 너무 무서워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은 레버리지와 투자 심리 때문이에요. 많은 트레이더들이 레버리지를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본금의 10배까지 베팅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강제 청산이 발생해요. 청산이 청산을 부르고 폭락이 더 심화되는 거죠. 또 하나 사람들의 심리도 매우 큰 영향을 줘요. 공포에 휩싸여서 매도하면 가격은 더 떨어지고 모두가 불안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폭락장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폭락장은 많은 투자자에게 기회가 됩니다. Buy the dip. 떨어질 때 사라 전략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특히 스토리를 믿고 장기적으로 보는 투자자들은 폭락장을 오히려 할인 행사로 봅니다. 물론 아무 코인이나 사면 안 되죠. 폭락장에서 살아남을 만한 코인을 골라서 소량씩 천천히 모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마세요. 포모. 놓치면 안 된다는 그 불안감은 조심해야 될 감정입니다. 상승장의 끝 혹은 하락장의 시작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락장이 시작되는 신호는 가격이 더 이상 회복되지 않을 때예요. 큰손들이 시장에서 빠져나오고 알트코인을 팔아서 비트코인 대출을 상환하면서 시장이 무너지거든요. 또 하나의 신호는 극단적인 낙관론이에요. 모두가 이제는 무조건 오른다고 믿을 때가 가장 위험하죠. 그게 시장 꼭대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바닥은 언제 오냐고요? 보통은 큰 악재가 터질 때예요. 2022년에 FTX 파산처럼 말이죠. 모두가 이젠 끝났다라고 할 때 시장은 반등 준비를 시작합니다. 거시경제는 암호화폐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핵심 키워드는 글로벌 유동성이에요.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그 돈은 안전자산인 국채에서 주식으로, 그 다음에 주식은 암호화폐 순으로 흘러갑니다. 반대로 유동성이 줄어들면 위험 자산부터 먼저 팔립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는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하락해요. 유동성의 흐름은 금리 인상이나 금리 인하, 정부의 재정 정책,
기업들의 부채 재융자 시점,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암호화폐 시장은 4년 주기를 계속할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트코인의 반감기 구조는 고정되어 있고 시장은 여전히 유동성 중심 구조로 작동하고 있거든요. 물론 점점 시장이 성숙해지면서 주기의 패턴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 감소 플러스 수요 증가라는 기본 논리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의 큰 흐름과 구조를 초심자의 눈높이에 맞춰 정리해봤습니다. 헷갈리던 4년 주기, 상승과 하락의 이유, 그리고 거시경제까지 감을 좀 잡으셨나요? 코인은 단순한 가격 게임이 아닙니다. 시장을 이해하면 훨씬 더 똑똑하게 투자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궁금한 주제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비트펭귄 다음에 또 만나요.